오늘은 2024년 북한의 새해 달력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RFA 김지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 사람들은 새해 달력을 먼저 받게 되면 빨간 날이 며칠인지, 그러니까 올해 공휴일이 얼마나 되나 이거부터 먼저 보거든요. 북한 주민들은 이 달력을 받게 되면 뭐부터 살펴보나요? 정말 슬프게도 북한 주민들은 달력을 보면 뭘 살펴본다 이런 게 없어요. 기껏 명절이래야 정해진 명절, 구정 명절, 설날, 그 다음에 추석, 한식, 이것이 개인 명절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대체로는 다 그냥 정치적인 국가적인 명절, 김정일, 김일성이 생일 이럴 때는 다 국가적 명절이니까 큰 의미를 두지 않고 막 날짜를 세거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 제일 그게 신기하게 봤던 게 새해 달력만 나오면 막 엎드려서 그 날짜를 세어보고 이런 것이 참 신기하게 봤던 것 같아요. 먼저 빨간 날부터 저도 눈에 먼저 들어오는데요. 1월 1일 양력설이죠. 김정일 시대까지만 해도 양력설을 크게 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음력설을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양력설보다는 음력설을 더 굉장하게 국가적으로도 이렇게 세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은 주로는 아파트 아래에 상점이나 음식점, 편의봉사망들을 기본적으로 다 세웁니다. 큰 도시의 아파트들은. 그렇기 때문에 평양 사람들은 그것을 특별히 주상복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아파트 아래에는 그렇게 지금 건설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올해 빨간 날이 많네요. 더군다나 이 16일은 테두리까지 둘러 있어요. 건군절, 2월 8일 건군절하고 가장 큰 명절인 2월 16일 김정일이 태어난 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김정은이 야심차게 마음먹고 이 성화거리, 화성거리 이렇게 하면서 이게 건설한 것인데, 이 거리를 보면 또 특징이 보일 겁니다. 이 거리가 여기까지인 건 아니잖아요. 여기까지인 건 아닌데 요 다음부터는 캄캄해요. 정말 숨은 그림처럼 이 부분만 암흑에 가깝게 어둡습니다. 대낮의 풍경이 나왔습니다. 송화거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김정은이가 그 80층 고층 아파트를 야심차게 계획을 하고 지은 것인데요. 그 북한 주민들은 80층이라고 하면 먼저 걱정부터 앞서죠. 물은 어떻게 해결하며, 불은 어떻게 난방은 어떻게 해결하며, 이런 것들. 가장 높은 그냥 보통 20층까지지 그 이상은 정말 많이 선호하지 않는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김정은은 세계적 추세에 맞춰 가지고 평양도 이렇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건설했는데요. 평양 주민들이 이것을 좋게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관건인 거죠. 네, 송화거리에서 보면은 그러면 이 초고층 건물을 비롯해서 전부 다 주택가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이 다 살림집이고, 그리고 아래에는 이 무슨 이런 시설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유치원이라든가 놀이터라든가, 그리고 편의망, 목욕탕, 이런 것들로 다 이렇게 구비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이제 4월입니다. 굉장히 꽃으로 확실히 화사해지네요, 거리가. 네. 4월 4일은 아마 청명일 겁니다. 그 한식, 청명 이렇게 산소를 보는 날이고요. 그리고 4월 15일은 김일성이 태어난 태양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월 25일은 여기서 밝혔다시피 그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했다. 이래서 인민혁명군 창건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4월 25일은 건군절 비슷하게 그렇게 세는데요. 4월 25일은 김일성이 중국에서 그 항일 투쟁을 할 때 그 안도에서 4월 25일에 반일 인민 유격대를 창건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자기가 다른 이런 군대를 조직한 것처럼 이렇게 주민들한테 거짓 선동을 한 거죠. 그래서 4월 25일을 지금 조선인민군 창건절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로동은 지금 북한에서 최상위층들이 사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순이가 집들이 할 때, 집들이 할 때 김정은이 막 팔짱을 끼고 막 이렇게 하면서 행복한 모습을 지은 그것을 보면 이것은 최상위층들이 배정된 집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한국에서도 많이 화제가 됐었죠. 2021년에 거의 재개발을 해서 2022년에 완공이 되면서 리춘희 아나운서에게 집을 하사했던 바로 그곳이군요, 여기가.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경로동의 집이든 그 어떤 집이든 이것은 단지 국가의 집일 뿐 임시 살다가 그 다음에 은퇴를 하거나 하면 다른 곳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영원한 내 집은 아닙니다. 그러면 리춘희 아나운서가 이제 더 이상 방송을 안 하게 되면 이 집 나가야죠. 내놔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나가야죠. 나갑니다. 중앙당 간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창간거리에 있는 그 중앙당 간부들이 아파트가 따로 지어져 있는데요. 그 아파트도 정말 잘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그렇지만은 딱 은퇴를 하면 바로 다른 아파트, 도태 아파트라고 따로 지어놓고 있거든요. 은퇴하면 나가는 아파트, 아주 질이 나쁘고 춥고 그런 아파트로 나가야 되는 게 평양의 실정입니다. (9월은) 사실 추석이 있어서 한국에서는 굉장히 기다리는 연휴가 북한보다는 더 긴 명절인데 북한에서는 딱 하루 쉬네요. 주로는 북한 사람들이 나서 자란 곳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산소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먹을 것 때문에 추석이라고 해도 한쪽으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슬픈 날이 되기도 합니다. 기다리는 날이기도 하지만은 또 한쪽으로는 제사상에 뭘 올려놓을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많이 힘든 날이기도 하죠. 화성은 이 평양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곳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평양에서 좀 많이 떨어져 있죠. 외곽, 평양 중심하고는 많이 떨어져 있는 이런 거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원래는 농장 지역이에요. 살림집 문제를 외곽 쪽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거리를 조성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송화거리에 초고층 살림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80층 건물이죠. 네. 만약에 20층짜리 아파트에 배치됐지 않습니까? 근데 10층에 들어가고 20층에 들어간 사람들 그래서 1년 있다가 한 층을 내려오고 또 1년 돈 벌어서 또 거래해가지고 또 한 층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10층까지 내려오는 게 목표라고 하는데 이 건물은 지금 80층 아파트니까 아마 사람들이 이후에 10층 이상 배치된 사람들, 배정된 사람들은 많이 괴로울 겁니다. 엘리베이터가 그러면 아예 없을 수도 있나요?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요즘은 아파트에서 십시일반으로 돈을 거둔다고 해요. 돈을 거두고 아파트 건물 옆에 발동기실을 따로 꾸려놓고 이것만 돌릴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출퇴근 시간을 보장하거나 이렇게 그 시간대에 전기를 휘발유나 이런 걸 사가지고 발동기를 따로 돌려가지고 십시일반으로 거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렇게 번듯해도 사실상 정말 내막을 살펴보면 주민들이 어려움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 안에. 12월까지 쭉 살펴보니까 이 달력 과연 누가 걸 수 있을까요? 북한의 인민들도 집안에 이런 달력 걸 수 있나요? 지금 북한에서 이 달력 하나에 북한 돈으로 15만 내지는 20만, 좋은 거는 20만에 거래가 되거든요. 북한에서 지금 현재
그 몰래 파는 그 쌀값이 6,000원, 6,200원까지도 하는데요. 6,000원이라고 할 때 이것은 30kg가 넘는, 그렇기 때문에 매일 먹을 것을 걱정해야 되는 게 아니라 매 끼를 먹어야 될 것을 걱정해야 되는 북한 주민들,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이 달력을 이거를 걸 생각을 못하죠.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멋진 달력을 걸어놓고 뭐 자기들의 그니까 뭐랄까 그 금전적인 거라든가 이런 재정적인 것 그리고 경제적인 것들을 이렇게 자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걸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지금까지 북한의 2024년 달력 살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어떤 느낌 드셨나요? 역시 북한은 체제 선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구나, 애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 그 실생활을 그대로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조작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체제를 좀 잘 보일 수 없다.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그 조작을 했다는데 참 슬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북한 주민들이 실제로 이런 곳에서 행복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이 북한 달력 보면서 저는 한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삭막함. 건물들 높이 있는 건 자랑하는 건 좋은데 주민들이 잘 나오지 않으니까 굉장히 삭막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올해는 아무래도 평온하고 남북 모두 무탈한 한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